예,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적용 방안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되어 오던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는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미 현행 주택법상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만 그동안 깐깐한 조건 탓에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요건을 대폭 완화시켜서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기존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은 지역이면 이 필수 요건을 충족하게 됐었거든요. 예. 이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 지역은 우선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필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필수 요건에다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했을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예.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직정 12개월, 즉 1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주택 매매량이 최근 3개월 동안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늘어난 경우 또는 직전 2개월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기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데 기존과 이번에 바뀐 개선안에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데요. 다만 한 가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분양가격 상승률을 따져볼 때 만약 이 시군구 중에서 분양 실적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 이 분양가격 상승률을 따져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 시군구에서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는 이 주택 건설 지역, 특별시나 광역시 등으로 확대해서 해석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 가령 그 마포구에서 1년 동안 분양이 없었다면 예. 분양가격 상승률을 서울 평균으로 따져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선정해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에 좀 관심을 모았던 것이 재건축 등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였는데요. 기존 시행령을 보면 정비 사업의 경우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도 좀 제동을 걸겠다 이런 뜻인데요. 예.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등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검토해 오기도 했거든요. 예. 여기에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좀 그 구멍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면 글쎄요, 분양가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 로또 분양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온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좀 일부 로또 분양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런 지적 때문에 전매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즉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경우에만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이 됐고요. 이 경우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이 적용됐고 70% 이상일 경우 3년이 적용돼 왔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5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팔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또 국토부는 또 이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대 5년간의 거주 의무 기간도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이 제도를 좀 활용하기로 했고요. 예.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또 후분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3분의 2 이상 골
골조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즉 공정률이 50에서 60% 수준에 도달하면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 경우 그 소비자들이 직접 다 지은 집을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앞으로는 지상층 골조 공사 완료 시점, 즉 공정률이 80%를 넘어야만 후분양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요구를 거쳐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시기는 최종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행이 10월부터 된다고 해서 당장 적용 사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촘촘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실효성이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집값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좀 관건이 달린 건데요. 예. 우선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분양가를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최근에 한일 무역 갈등이나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집값 상승세에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로 재건축 등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기존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실제 최근 지은 지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자료 보시면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인데요. 건축 연령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달 첫 주 0.09% 올랐습니다. 주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0.03%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난 거죠. 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송파구 헬리오시티, 이 아파트 보니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권이 최초 분양가가 7억 원이었는데 최근에 15억 원, 2배가 넘는 뛴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혀온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량 공급 부족이라든가 거래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 교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 재건축 규제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발 또는 다른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도 시장 교란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과거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는 어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에 이미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었고, 그 결과가 2014년, 2015년도에 집값 상승으로 나타났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 결정도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건설 업계에서는 유예 기간을 좀 달라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과거 2007년도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8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둘러 밀어내는 현상이 두드러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수치상으로 잡히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